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예상대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 재도약과 경제 안보 시대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는데요. 한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남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덕수 전 총리의 풍부한 국정 경험을 첫 번째 인선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진보 보수 정권에서 잇따라 중용되며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 주미대사와 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높이 산 겁니다.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경제 제도약의 기틀을 닦고 경제 안보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한 후보자는 코로나19와 지정학적 위기 등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총리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국민들과 협조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의 외교와 강한 국방력, 재정 건전성 확보, 국제수지 흑자 기조와 생산력 높은 국가를 4대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통합과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만 72세인 한 전 총리가 15년 만에 다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에는 전북 전주 출신의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중용됐던 경력 덕분에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의 검증 기준 등엔 말을 아끼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오는 15일 이전에는 장관 후보자들도 모두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당선인은 보수정당 대통령이나 당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제주 4.3 추념식에도 참석해 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어젯밤 3시간가량 만나 내각 인선을 논의했습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국정 운영 방향과 내각 구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며 인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도 늦지 않게 인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후보자님과 더 논의를 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후속 인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의 장관 후보자들이 우선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당초 경제부총리로 유력했던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은 개인 사정 때문에 후보군에서 제외됐다고 밝히며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1차 검토는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리뷰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식 검증 절차에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당선인 측은 취임 전에 일부 장관이라도 청문 절차를 마치면 좋겠다며 이달 15일 전에는 내각의 진용을 모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 후보자 발표에 앞서 윤 당선인은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보수정당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윤 당선인은 4.3의 아픈 역사와 무고한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또 새 정부에서도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한층 완화된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10명까지 가능해지는데요.
시행을 하루 앞둔 도심 분위기는 어떨지 연남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지인 기자, 이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주말 저녁인데다 날씨도 포근해져서 이곳 연남동 거리는 종일 북적였습니다. 야외 식탁에 앉아서 모임을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 기존 8명에서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 1시간 늘어납니다. 오늘 거리는 다소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20살이라서 이제 동기들이랑 모여서 술 마시고 싶은데 이렇게 완화돼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찔끔 완화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왔고요. 완전히 다 풀리면 9시, 10시, 11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별 차이점이 없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분주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여유롭게 좀 술이나 뭐 식사 같은 거 하실 시간들이 더 되시니까 좀 야간에 매출도 좀 기대가 되고 좀 그거 대비해서 좀 인원도 어느 정도 좀 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2주 동안 유행이 안정되는지 살펴보고 거리두기 완전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해외에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영국과 대만 등에서 새로운 변이인 XE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혼합 변이로 전염력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방역당국은 국내에는 아직 보고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만 9천여 명 줄어 23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흘째 2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가 한 달 가까이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지난주보다 많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이 등장과 함께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2주 뒤에 유행이 확연히 줄어들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연남동 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우리 국방부 장관을 맹비난하는 담화를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면 발사 원점과 지휘 시설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 서욱 장관의 이틀 전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겉으로는 우리의 선제 타격을 비난했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관계를 드러냈다. 김여정 부부장은 그러면서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의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서열 1위 박정천 당 비서도 소 국방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별도 담화를 냈습니다. 그는 선제 타격 같은 군사행동을 감행한다면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 집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핵 보유국에 대한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것이 미친놈인가 천치 바보인가. 우리 국방장관 발언에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연달아 비난 담화를 낸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때문에 이번 담화는 대북 강경 노선을 예고한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하자 기선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지속이라는 관점이 봤을 때 강대 강으로 가겠다는. 특히 남측에 대한 많은 것을 제고할 것이라는 김 부부장의 발언도 주목됩니다. 남북통신 연락선을 다시 끊거나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한 4년 전 9.19 군사합의 파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지 도발까지 안 가더라도 해안포 사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명분을 쌓고 있지 않을까. 오늘 뉴욕에 도착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유엔 안보리 동향을 살핀 뒤 내일 워싱턴으로 이동해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를 만납니다. 북한 ICBM 발사 후 북핵 수석 대표들의 첫 대면 협의인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폭넓은 공조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대중음악상 그래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는 BTS가 있죠.
올해 2년 연속으로 후보에 오른 BTS가 이번에는 수상을 할 수 있을지 현지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대형 전광판들은 BTS 콘서트 소식이 채웠습니다. 유명 놀이시설 단지 안에 있는 천막엔 Permission to Dance, BTS의 대표곡이자 일주일 뒤에 열리는 콘서트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BTS 상품을 파는 임시 매장입니다. This is the laundromat from the music video. A laundromat? Yeah, where they dance in the music video. We recreated it.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혹시나 BTS를 볼 수 있을까 하는 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e're hoping to see them, but we didn't get lucky to get, to be selected for as a seat filler. But we still want to see them. 내일 시상식이 열리는 호텔. 성지를 살펴보듯 호텔로 모여든 팬들에게 BTS의 그래미상 수상은 기정사실입니다. They've made a lot of progress since last year. They've become a lot more popular on this side of the world. They 100% deserve it.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오른 BTS는 빌보드 10주 동안 1위를 차지한 버터를 앞세워 수상을 노립니다. Grammys are specifically about music excellence. It's not about fan votes. BTS is not only having an impact in a mainstream way, but also getting that recognition from their music peers really shows that they've gained a lot of respect. BTS가 그래미를 수상하면 미국 3대 음악상을 모두 휩쓴 아시아 최초의 가수가 됩니다. 도전할 수 있는 장벽이 있어 감사하다. 하지만 그 장벽을 빨리 뛰어넘고 싶다고 말한 BTS의 바람이 이루어질지 답은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전장이 러시아에 가까운 동남부로 옮겨지면서 전투는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피해는 전선에만 있지 않습니다. 후방 도시에는 계속해서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체르니우치라는 도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곳에 나가 있는데요. 자, 조희원 기자,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도시가 거대한 피난 텐트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작은 도시의 인구는 원래 25만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피난민 5만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전쟁 국가에 들어왔지만 전장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전쟁이 어떤 것인지 그 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체르니우치에서 가장 큰 유리 페트로코비치 국립대학교. 건물 입구엔 유모차 여러 대가 놓여 있습니다. 복도는 소파를 놓은 휴식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없는 강의실엔 대신 짐만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대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던 곳이 지금은 피난민들의 대피소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두사리아의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복도를 따라서는 가족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는 난민 400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한 달째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전쟁 때문이란 건 6살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тетя мне сделала, что Россия на нас напала. 또 다른 피난민 대피소는 원래 초등학교였습니다. 아직은 안전한 도시지만 언제 이곳까지 전쟁이 밀려올지 불안합니다. Сідаємо направо, ще менше. Наш силует ще менше стоїть. бам. 피난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쳐주는 주민들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전쟁을 잊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мне это интересно, и я думаю, мой опыт будет полезен детям, пока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играть в футбол. 도시엔 피난민 10,000명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는 이미 꽉 찼고 작은 이 도시의 수용 한계를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Купити за власні кошти із-за того, що система фінансово зараз не працює. Спрогнозувати які складнощі. 전선은 이곳에서 멀지만 여기는 전쟁 도시입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공군 훈련기 충돌 사고 소식입니다. 이 훈련기 2대의 비행 기록 장치가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 고도와 속도는 물론이고 순직한 조종사들의 음성 기록도 담겨 있는 만큼 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경남 사천시에서 추락한 KT-1 훈련기 2대의 비행 기록 장치가 발견돼 공군이 정밀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흔히 블랙박스로 불리는 비행 기록 장치에는 비행 당시 영상 정보와 탑승자들의 음성, 그리고 고도와 속도 등 각종 비행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공군은 이를 통해 사고 훈련기 2대가 왜 공중에서 충돌했는지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팍 일어나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두 동가리가 이리 나가고 한쪽으로 하나는 날아가고 한쪽은 물이 던져갖고. 이번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4명에 대한 연결식은 소속 부대인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내일 비공개로 엄수됩니다. 비행 교관인 고 이장희 교수와 고 전용환 교수는 각각 2,9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과 대통령 전용 헬기 조정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 출신이었습니다. 이들과 마지막 비행을 하다 순직한 고 정종혁 대위와 고 차재영 대위도 임관 이후 제3훈련 비행단에서 비행 연구에 매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순직한 두 학생 조종사의 계급을 중위에서 대위로 추서했으며 유해는 연결식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과 협력해온 우주 탐사 계획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틈을 파고들어 우주 개발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구 밖 궤도에 있는 우주선 선저우 13호에서 과학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우주의 무중력 상태는 어떤 것인지 우주에서 직접 설명합니다. 물은 무중력 상태에서 표면 장력이 높아져 물방울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在表面张力的作用下，水将两个叶桥板连接在了一起。它看起来是不是很像一座桥呢？ 우주선에서는 물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베이징 겨울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으로 보여줍니다. 우주선 현장 과학 수업은 중국 전역의 중고등학교에 생중계됐습니다. 我会更加努力地学习、了解和加深科学知识。我相信将来也一定会有许多的人为中国航天事业做出贡献。 학교에서 키워가고 있는 중국 우주 굴기의 꿈은 이미 현실에서도 부쩍 다가서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안에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인 텐궁 건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더 가까이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우주 망원경 발사도 임박했습니다. 我的目标2023、2024这个时候能够发射入轨，了解太空，提供一个非常强有力的一个观测的手段。 지난해 중국은 55차례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려 미국과 러시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주 탐사 핵심 기술인 발사체 기술도 고도화돼 지난달엔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형 로켓 발사도 성공했습니다. 많은 발사 실험을 통한 데이터 축적은 중국 우주 기술을 더욱 빠르게 발전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주 기술 발전은 결국 군사적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 함께 준비하던 우주 탐사 계획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우주 대장정에 매진하는 중국은 오는 2045년 우주 최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장애인 단체를 연일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갈라치기 정치와 그 노림수를 집중 분석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타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도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우리의 좌표를 짚어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개막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입단 테스트까지 거치며 간절함을 보였던 베테랑 노경은 선수의 호투가 빛났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롯데에서 방출돼 입단 테스트 끝에 SSG 유니폼을 입은 노경은 하지만 39살 베테랑의 투구는 완벽했습니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등 예리한 변화구로 NC 타선을 요리했습니다. 6이닝 1피안타 무실점. SSG 타선도 노장의 승리를 지원했습니다. 홈런 공장이라는 별명처럼 2회엔 외국인 타자 크로니, 6회엔 최정희, 9회엔 한유섬이 솔로 홈런 3방을 합작하며 개막 2연승을 달렸습니다. 유희관 선수가 오늘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정들었던 마운드에 입을 맞추면서 작별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기지개를 쭉 편 주말이었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따스하겠지만 출근길에는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밤새 복사 냉각이 일어나 계룡 등 일부 내륙 지방의 수온주는 영하권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쑥쑥 올라서 경북 의성이 20도까지 치솟는 등 아침과의 기온차가 최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새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수도권과 충남 지방의 일평균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를 정도여서 조심하셔야겠고요. 대기는 주 중반까지도 정체되다 풀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 5도 안팎, 춘천은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 19도, 광주와 대구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면서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점차 봄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3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